1분 후에 거둘게요. 자, 맨 앞장에다가 이름을 쓰시고요. 맨 앞장의 윗 공간에 이름을 써주시고, 네, 제출을 할게요. 자, 문제 중에서 하나만 보고 갈게요. 자, 뒤쪽에 여러분들이 거의 풀려고 시도했던 문제 중에서 잘 안 되는 문제가 이 문제였었는데요. 자, 이 문제였었는데,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어떤 형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간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 이렇게 등호가 이렇게 많이, 지수의 등호가 이렇게 많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하라고 했죠? 어떻게 하라고 했죠? 네? 는 K라고 둔다 라고 했었죠. 네, 그래 놓고 구하고자 하는 걸 잘 보세요. 구하고자 하는 걸 잘 보면 제곱이니까 결국 A 더하기 B 분의 A, B를 제곱하라는 이야기인 거고, 여기는 요 값을 구하면 제곱의 값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지금 얘가 얘고 얘가 얘니까 x는 k의 a분의 1제곱이라고 쓰시면 되는 거고, y는 k의 b분의 1제곱이라고 쓰시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 a 더하기 b분의 ab를 사실 하기는 어렵지만, 사실 이거를 뒤집은 거는 구하기가 쉬워요. 왜? 이거 뒤집은 건 뭐죠? a b분의 a 더하기 b는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 아닙니까?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랑 얘를 곱해주면 지수의 더하기가 되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x, y가 여기 있다 보니까 두 개를 곱해주세요. 그럼 좌변은 x, y가 될 것이고, 우변은 k의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이 되고, 이거를 통분해서 정리해주면 ab분의 a 더하기 b가 되거든요. 자, 그런데 x, y가 뭐라고 했으니까? k라고 했으니까 얘가 k인 거예요. k 1제곱인 거죠. 그러니까 이 값이 얼마겠어요? 1이겠죠. 근데 그걸 뒤집은 거는 1이겠죠. 그래서 결국 1의 제곱을 하라고 했으니까 얘는 1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되게 어려운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네. 대신에 뭘 찾으셔야 되냐면, 사실 좀 관찰력이 좀 좋으셔야 되는데, 이걸 보고 이거는 a분의 1하고 b분의 1을 더하면 얼추 이런 비슷한 모양이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기존에 우리가 했던 방법은 는 있으면 는 k라고 두시고 문제를 풀었더니 a분의 1하고 b분의 1이 나왔다. 그러면 저거를 두 개를 곱하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씩 맞춰가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뭐 이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푸는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문제 자체에 대해서 힌트를 좀 잡아 나가시면서 길을 수정해 나가라는 거예요. 무조건 처음에 설정한 길이 100% 맞는 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문제 조건에 따라서 조금씩 수정해 나가서 점점 정답에 이르는 길을 찾아갈 수 있으니까 너무 막 성급하게 단정 짓고 하지 마시고 규칙을 보시면서 이렇게 찾아 나가시면 훨씬 더 수월하게 찾아 나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 그 시험 본 거는 선생님이 좀 그 체크를 좀 하고 이 단원이 되게 사실 문제가 되는 단원이에요. 왜냐하면 이 지수 로그라고 하는 단원이 배워본 사람은 알 거예요. 아니 뭐 할만한데? 쉬운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처음 배운 사람은 도대체 무슨 소리야? 도대체 뭐 하라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숙달된 사람과 숙달되지 않은 사람이 격차가 이만큼 벌어지는데 얘는 노력을 하면 금방 쫓아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위는 사실 없어요. 그 위에 뭐 더 어려운 막 계산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수는 빨리 숙달해서 그 숙달하는 거를 그냥 사용만 하면 되는 건데 이거를 하지 못해가지고 계속 이 격차가 벌어지게 되면 되게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빨리 이렇게 올려야 돼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그 테스트 본 거를 보고 조금 기초적인 연습이 좀 필요하거나 조금 푸는 계산 연습이 필요한 학생들은 따로 좀 부를 테니까 오세요. 알겠죠? 네. 학원하고 친해져야 등급이 잘 나와요. 네. 학원과의 그 마음의 거리가 1이 되면 1등급이 나오는 거고 2가 되면 2등급이 나오는 거고 3이 되면 뭐 상대적인 거리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사람도 그렇잖아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고 수학학원을 자꾸 와야 눈에 수학이라는 그 이걸 자꾸 봐야 자꾸 가까워지고 친해집니다. 진짜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져요. 선생님이 저 대학교 때 그 학교 CC로 그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여자친구가 이제 그 의학 전문 대학원 공부를 해가지고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의대를 붙은 거죠. 그래서 의대를 갔는데 나는 서울에 있고 여자친구는 부산으로 간 거지. 부산 얼마나 멀어요. 서울 부산이면 학생 때인데. 그래서 부산으로 갔는데 결국 멀어졌어요. 결국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 이렇게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쉽지 않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렇다고 뭐 이게 가까운 사람하고 사귀어라 이게 아니고 수학하고 가까워지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네, 오해하지 마시고 다음 내용을 좀 보면서 얘기를 합시다. 자, 다음은 자, 아까 전에 이제 선생님이 강조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로그 A의 B라고 하는 로그는 어떤 값을 갖는 실수예요, 실수. 자, 실수인데 그 실수를 어떻게 이제 구분을 하냐면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2라고 하는 숫자를 로그를 이용해서 나타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나타내면 되잖아요. 로그 2의 제곱이다 이렇게 나타내면 되고 또는 로그 3의 제곱이다 나타내면 되고 또는 로그 A의 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나타내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수를 다 로그로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생각해 보세요. 자, 로그 3의 4라고 하는 숫자하고 로그 3의 5라고 하는 숫자를 비교를 해보면 얘는 어떤 뜻이냐면 밑에 3 깔면 4 나온다라는 뜻이고 얘는 밑에 3 깔면 5가 나온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3의 이거 제곱을 해서 4가 나오고 3의 이거 제곱을 해서 5가 나오면 누가 더 큰 거예요? 이 숫자가 더 큰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있는 숫자가 여기 있는 숫자보다 크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야, 로그 3의 4는 도대체 무슨 수야? 이게 어떤 실수라고 했는데 도대체 어떤 수야? 정확하게는 몰라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이렇게는 알 수 있어요. 로그 3의 3보다는 크겠지. 그 다음에 로그
3의 제곱보단 작겠지. 그러니까 결국 얘가 얼마고? 1이고 얘가 얼마니까? 2니까 이 수는 대략 1점 얼마 되는 1과 2 사이의 값이니까 1점 얼마 되는 값일 거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정수를 로그로 표현만 할 수 있으면 여기 가운데 있는 이 숫자들은 정수 부분이 얼마가 되는 숫자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이렇게 정수 부분을 찾는 연습이에요. 즉 로그라고 하는 것의 기호의 의미가 그냥 어떤 실수를 나타내는 그런 의미니까 그렇게 의미를 생각을 하시면서 거기는 그 문제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8번은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로그 2에 7이라고 되어 있다. 이거의 정수 부분과 그 다음에 소수 부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소수 부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수 부분을 x라고 하자고 했고 소수 부분을 y라고 하자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럼 로그 2의 7이 도대체 얼마야?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로그 2의 2보다는 당연히 크겠죠? 그 다음에 로그 2의 제곱보다도 크겠죠? 근데 로그 2의 세제곱보다는 작을 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 2보다는 큰 수고 3보다는 작은 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를 우리가 나타내면 얘는 2점 얼마 되는 수다라고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 수의 정수 부분은 얼마다? 2다라고 나타낼 수 있고, 자, 소수 부분은 어떻게 구해요? 이게 어떤 수니까 여기서 2만 빼버리면 소수 부분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소수 부분을 어떻게 나타내느냐? 로그 2의 7에서 빼는 거예요. 뭘 뺀다? 정수 부분 2를 뺀다. 이렇게. 자, 이렇게 빼주는데 이렇게 빼진 거를 이렇게 두는 것보다는 이거를 하나로 합치는 게 좋다는 거예요. 로그 2의 7 빼기, 이것도 마찬가지로 로그 2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놓으면 로그 2의 4가 되지 않습니까? 이거를 하나로 합쳐서 표현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로그 2의 7을 4로 나누면 4분의 7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 뭐라고 부른다? 소수 부분이라고 부르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자, 우리는 이제 거기서 구하고자 하는 값은 자, 2의 x제곱 더하기 2의 y제곱, 그 다음에 2의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y제곱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 x는 2라고 했으니까 2의 제곱, 그 다음에 2의 마이너스 제곱 이렇게 써주시고, 그 다음에 더하기 자, 2의 y제곱이니까 얘를 써야 되거든요. 2의 y제곱 로그 2의 4분의 7, 그 다음에 더하기 2의 마이너스 로그 2의 4분의 7이라고 보면 되는데, 어쨌든 우리는 이걸 구하면 이거의 역수라는 걸 알기 때문에 따로 계산 안 해도 돼요. 얘만 계산해도 되죠. 얘 계산해서 역수, 얘 계산해서 역수 취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얼마고? 4하고 4분의 1이죠. 그 다음에 얘는 얼마죠? 얘랑 얘를 바꿀 수가 있다. 바꾸면 4분의 7에 로그 2의 2니까 4분의 7이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4분의 7이 되는 거고 얘는 그거의 역수니까 7분의 4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면 우리가 원하는 답을 찾아낼 수가 있다. 뭐 식이야 뭐 조금 복잡한 그 분수식을 가질 테니까 그렇게 이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왜 나누느냐? 도대체 이 수가 어떤 실수값을 갖는지 대략적으로 짐작이라도 해야 이거에 대한 이걸 다루기가 좀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숫자가 뭐 1점 얼마 되는 숫자일 거야. 이런 숫자가 2점 얼마 되는 숫자일 거야 라고 분석할 수 있어야지만 되는 거고, 그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런 연습을 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밑에 있는 8-1번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풀어보시면서 모르는 거는 질문을 좀 하도록. 얘가 4니까 4점 얼마
자,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해만 정확하게 하면 되게 쉽거든요. 자, 로그 2의 24는 자, 이제 거듭 제곱들을 선생님이 외우라고 했잖아요. 외우라고 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자, 얘는 24보다 작은 2의 거듭 제곱은 16일 거고요. 자, 로그 2의 그 다음은 32가 되겠죠. 얘가 5고 얘가 4니까 그 사이에 있는 이 숫자는 당연히 4점 얼마일 것이다. 그러면 이거의 소수 부분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x는 로그 2의 24에서 정수 부분인 4를 빼주면 원하는 소수 부분을 찾을 수가 있고, 자, 원하는 이 소수 부분을 하나의 숫자로 표현하기 위해서 24에서 로그 2의 4제곱, 그러니까 16을 빼주는 거죠. 그러면 얘는 16분의 24가 이렇게 될 거니까 약분을 해주시면 로그 2에 자 8로 나눠주시면 8이 16에 8, 3, 24죠. 그래서 로그 2의 2분의 3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소수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자 그러면 4의 x제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4의 x제곱은 로그 2의 2분의 3이 되는 것이고, 여기는 요 진수와 여기는 이 밑은 서로 바꿀 수 있다 했죠. 그래서 서로 바꿔서 써주시면 2분의 3의 로그 2의 4가 될 테니까 로그 2의 4는 2의 제곱해서 2가 되겠죠.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은 얼마다? 4분의 9가 된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이 어떤 로그 값에 대해서 적절하게 이 로그 값이 대략 얼마 정도가 될 거야 라고 근사 값을 추정할 수 있는 자, 그런 능력을 가지셔야 되고, 그런 능력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이 로그도 수니까 그 수가 딱 써져 있는데 이게 얼마인지 모르면 매번 막 계산을 해야 된다면 너무 힘들 거란 말이죠. 그래서 딱 보자마자 얘는 8점 얼마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익숙하게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익숙하게. 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 문제는 이제 대표 9번이고요. 자, 대표 9번은 이제 우리가 배웠던 뭐 밑변환 공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로그의 성질을 총괄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점점 성질을 복잡하게 써야 되느냐? 너무 싫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성질 복잡하게 쓰여져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쓸 수 있어야지만 성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고, 사실 이 수학은 원래 있던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사람이 발명한 거예요. 발명. 자, 발명을 한 건데 실제로 이 발명을 한 걸 가지고 뭘 하다 보면 자연의 어떤 법칙이 있다라는 걸 또 발견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도구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구. 내가 만약에 집에 있는 TV를 막 분해해가지고 뭔가 그 안에 막 문제가 있는 걸 고치려고 하는데 TV를 열 수 있는 도구가 없으면, 드라이버가 없으면 전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 드라이버를 가지고 그 TV를 뜯어야 하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연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도구가 바로 수학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학을 배우게 되는 거고, 수학의 체계를 만든 다음에 그 수학의 체계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쓸 줄 알잖아요. 어떤 사람은 드라이버를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잘 다룰 줄 알면 그거에 대해서 훨씬 더 이해가 깊어지는 거니까 잘 다룰 수 있게 연습을 시키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선생님이 한 20살 정도 됐을 때 집이 되게 어려웠어요. 집이 되게 어려워가지고 거의 소년 가장처럼 거의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안 해본 일이 많죠. 안 해본 일 많은데 해본 일도 되게 많아요. 해본 일도 되게 많은데 일을 하면서 항상 느껴지는 거는,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일을 해도 다른 사람 한 5명의 몫을 하는 사람이 꼭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그거를 잘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은 5, 6명의 역할을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사람이 이 사람은 시급을 똑같이 주지만 이 사람은 너무 일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시급을 똑같이 주지만 오히려 일에 마이너스가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그 일에 대해서 좀 이해가 좀 잘 되어야지만 일을 좀 잘할 수 있는데, 선생님이 일을 좀 잘하는 편이었어요. 옛날부터. 농사를 지어가지고 뭐 그렇게 안
있잖아요. 예, 그런데 항상 그 선생님은 이게 약간 힘들게 소년 가장처럼 일하고 그다음에 노력하고 이렇게 해서 살았어요. 그래서 잘 다루셨으면 좋겠어요. 잘 다루고 요거에 대해서 좀 저 사람은 좀 뛰어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하나라도 잘하면 먹고 살 길이 열려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이 수학을 잘하면 잘해서 그냥 적절하게 어느 대학만 가면 이 수학 하나만으로도 사실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어요. 영어를 내가 잘하면 영어 하나만으로도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어요. 이 과목만으로도. 근데 이거를 하다가 뭐 다른 쪽에 좀 취미가 생겨가지고 다른 쪽을 하다 보니까 나는 이거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잘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그 일을 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돈이 잘 벌리는 일인지 아니면 아무리 일을 해도 돈을 잘 못 버는 일인지는 판단을 하셔야 되죠. 내가 집에서 막 엄마가 콩나물 막 대가리를 막 따고 있는데 내가 옆에서 딱 콩나물 대가리를 같이 따는데 내가 엄마만큼 빨리 따고 있는 거야. 난 여기 소질이 있나 보다. 난 앞으로 콩나물 대가리를 따는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하면 돈이 안 되잖아요. 벌어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옆에 어떤 친구가 막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막 하고 있는데 뭐야 딱 보고 나서 이건 대충 이렇게 하면 되겠구만 해서 도도도둑 했는데 딱 하고 프로그램 하나가 만들어지면 여기에 소질이 있는 거고 얘는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 수 있는 어떤 그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내가 아무리 잘해도 뭔가 수익이 나야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주 유명하신 그 우리 공자 선생님께서 공자 압니까? 공자 유교를 만드신 분 공자 선생님께서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정치를 하려면 일단 국민들을 먹여 살린 후에 그 다음에 정치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즉 배가 고프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배는 안 고파야 되잖아요. 그래서 뭔가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걸 만들어 놓고 내가 좋아하는 걸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게 내가 잘하는 거면 잘 먹고 살 수 있으니까 너무 먼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곧 옵니다. 곧. 여러분들 지금 고2니까 고2가 되니까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18살이 되는 거네요. 18살이 되는데 아마 한 18살에서 25살 남자는 조금 더 빨리 군대를 가서 군대에서 도대체 여긴 어디고 나는 누군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고민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럼 22살 정도부터 이제 난 뭐 해 먹고 살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얼마 안 남았어요. 4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4년밖에 안 남았어요. 4년 후에는 뭐 먹고 살지? 나 뭐 해 먹고 살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은 진짜 먼 얘기 같죠? 근데 군대 한번 가보세요. 군대 가서 한번 속된 말로 젖뱅이 한번 쳐봐요. 이게 되는 거예요. 자 봅니다. 자 이거를 예로 나타내고 싶은데 얘는 밑이 10으로 통일이 돼 있고 얘는 밑이 10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린 걱정할 게 없어요. 왜? 우리가 배운 로그의 성질 5번째 뭐죠? 5번째 밑변환 공식. 밑변환 공식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원하는 밑으로 다 만들 수 있다. 그게 밑변환 공식이었잖아요. 그래서 얘를 밑이 10인 로그로 바꾸면 참 좋겠다. 밑이 10인 로그 10의 루트. 자, 루트는 뭘로 바꿀 수 있냐면 2분의 1로 바꿀 수 있으니까 12의 2분의 1제곱. 또 12는 어떻게 바꿀 수 있으니까 2의 제곱에 3의 1제곱 이렇게 바꿀 수 있으니까 2와 3으로 전부 다 바꿔 놓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로그 10에 세제곱근은 3분의 1제곱 48은 16 곱하기 3이니까 2의 4제곱에 3의 1제곱 되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바꿔 놓을 수 있다. 그래 놓고 2분의 1 앞으로 떨궈주시고 3분의 1 앞으로 떨궈주세요. 그러면 2분의 1에 자 로그 10에 2의 제곱 곱하기 3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3분의 1에 로그 10에 2의 4제곱 곱하기 3의 1제곱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 계산하면 분수의 분수는 거꾸로 뒤집어서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앞에다가 3분의 1을 갖다 써주시고, 자, 그 다음에 로그의 진수의 곱셈은 로그끼리 뭘로 바꿔준다? 덧셈으로 바꿔준다. 그래서 3의 제곱인데 2의 제곱인데 제곱은 앞으로 떨궈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로그 10의 3이 되는 거고요. 얘는 4 곱하기 로그 10의 2 더하기 로그 10의 3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그럼 이제 우리 다 바꾼 거예요. 얘는 A로, 3은 B로만 바꿔주시면, 자, 3분의 2에다가 2A 더하기 B고요. 그 다음에 얘는 4A 더하기 B겠죠. 이렇게. 그래서 정리해주면 6A 더하기 3B, 그 다음에 8A 더하기 2B.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정답이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5번째 그 로그의 성질인 밋 변환 공식을 밋을 바꾸고 싶을 때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자, 밑에 있는 문제 9-1번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문제 풀 때, 자, 이 문제랑 조금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얘는 밑이 10으로 통일이 되어 있는데 걔는 통일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통일을 시키고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로그 2의 3이 A라고 돼 있고 로그 3의 5가 B라고 돼 있는데 이 두 개의 문자에 들어가 있는 숫자 중에 공통인 게 3이잖아요. 그래서 밑을 3으로 바꿔주는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얘를 바꾸는 거야. 바꾸면 무슨 수가 된다 했지? 역수가 된다 했어요. 그래서 로그 3의 2는 뭐다? A분의 1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그래서 밑이 3인 로그로 전부 다 바꿔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로그 15의 30은 로그 밑이 3인 로그로 바꾼다. 그래서 15, 그 다음에 30이라고 써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는 로그 3 곱하기 5니까 로그 3의 3 더하기 로그 3의 5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3, 5, 15니까. 그 다음에 얘는 로그 3의 3 더하기 그 다음에 3 곱하기 12, 30이니까 로그 3의 2 더하기 로그 3의 5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그 3의 3은 얼마고? 1이고 얘는 뭐고? B고 얘는 A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 더하기 B 분의 1 더하기 A 더하기 B 이렇게 써주시면, 아이고, A가 아니고 뭐죠? 얘는 A분의 1이죠. A분의 1. 자, 로그 3의 2는 뭐라고요? A분의 1, A분의 1. 그래서 A분의 1 이렇게 써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불편하잖아요, 이거 지금. 그래서 분모 분자에 A를 곱해주세요. 곱해주시면 A 더하기 AB분의 A 곱해주면 A 더하기 1 더하기 B가 되겠죠. AB가 되겠죠, 이렇게. A를 곱해준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와야 되니까 답은 몇 번이 나오겠어요? 4번이 나오겠네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자, 이 로그의 성질을 하나하나 지금 알아가고 있는 과정인데 쉽지는 않거든요, 사실. 이걸 만약에 지금 처음 배우는 친구라면 지금 막 멘붕이 올 수도
뭐야, 나 어떻게 알아? 뭐야,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막 이런, 막 나한테 왜 이래? 막 인생 뭐야?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연습하면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다라는 거. 자, 그렇게 생각하시고, 자, 뒤쪽에 로그를 계속해서 바꿔주는 연습을 13번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지식에다가 로그를 얹어가지고 여러 개를 막 시도해보고 있는 거거든요. 왜? 로그는 그냥 수니까 얘도 하나의 수라고 인식을 하고 얘를 수라고 바라봐주는 연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뭐 특별한 게 아니고 그냥 수를 나타내는 것 뿐인데, 어떠한 특정한 수를 나타내는 것 뿐인데, 여기에는 특정한 성질이 있으니까 이런 수로 나타냈을 때 나중에 계산을 하거나 무언가를 할 때는 이런 성질을 잘 이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성질들 여러 가지 연습을 좀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다음 시간에 또 봅시다. 다음 시간 내일 아니고요. 네, 쉬었다가 할게요.